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순수 굽힘 상태에서 보의 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 굽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굽힘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제 일반적인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떤 이런 외팔부에 하중 P가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결국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을 시키면 이쪽은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보는 외팔보는 다음과 같이 그 굽힘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의 이 X축으로부터 이 빨간색으로 된 이제 처진 곡선까지의 거리 값을 우리가 이제 처짐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책마다 뭐 값을 이제 표현하는 기호들이 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이 그림이 표시되어진 책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누라는 문자로 그 처짐을 표현을 하게 되게 되고, 일단 이제 처짐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제 하중을 작용을 하면 이제 어떤 하중 방향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굽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중을 작용을 했을 때 이러한 처짐이 발생을 하고 이제 굽힘이 발생을 함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보에는 이제 굽힘 응력과 이제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순수 굽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크기는 같고 이제 방향이 반대인 다음과 같은 커플 모멘트를 이제 보에 작용을 시켰을 때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우리가 순수 굽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순수 굽힘의 특징은 우리가 BMD를 작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모멘트가 이제 일정하게 나오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커플 모멘트밖에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단력은 이제 발생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컨틸레버 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쪽에만 모멘트를 발생을 시켜도 어차피 한쪽이 고정이 되어서 이제 반력 모멘트에 의해서 이제 그 양 끝단에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 커플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됨에 의해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순수 굽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 순수 굽힘을 구현을 하는 것은 실제로 구현을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순수 굽힘 그 상태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굽힘 시험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인데, 이제 4포인트 밴딩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지지점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두 부분에 이제 하중을 가해서 이제 이 하중이 작용하는 이 중간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순수 굽힘 상태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이제 굽힘 시험 방법이 되겠고,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항상 이제 이 양 끝단에 걸리는 모멘트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A 값이 이제 동일하게 그 해서 이제 하중을 작용을 시키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도를 작성을 해보면 이제 이쪽 부분에 전단력과 이쪽 부분에 전단력이 발생을 하고, 하지만 이제 이 중간 부분에는 전단력이 0이 되게 됨에 의해서 이제 순수 굽힘 상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순수 굽힘 상태에서는 이제 모멘트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PA로 이제 일정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사진 부분은 전단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이쪽 부분에는 이제 전단 응력과 이제 굽힘 응력이 동시에 그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단 응력과 이제 굽힘 응력은 별개의 임무로, 먼저 이제 순수 굽힘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단 응력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순수 굽힘 상태에서 이제 굽힘 응력을 이제 살펴보고, 다시 이제 어떤 이제
그 또 전단력만 있다라고 해서 또 이제 물론 전단력만 있는 경우는 없고 이제 어떤 굽힘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전단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단 능력까지 고려를 하게 되게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그 응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탄성론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제 조금 더 또 다른 양상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접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각각을 별개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립축, 중립면과 순수 굽힘 상태에서 보호 단면에서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굽힘 응력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다음의 용어들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될 텐데 일단 이제 뉴트럴 액시스와 뉴트럴 이제 서페이스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뉴트럴 액시스와 뉴트럴 서페이스는 즉 이제 뉴트럴 서페이스 부분은 우리가 어떤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어떤 전단력이 발생하는 이제 하중을 가했을 때 이제 보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변형량이 0인 부분을 우리가 뉴트럴 서페이스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뉴트럴 서페이스의 위치를 이제 정할 수 있는 축을 우리가 뉴트럴 액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트럴 액시스는 이러한 그 보호의 단면의 이제 도심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롱기튜디널 액시스나 뭐 그 액시스 오브 시메트리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x축 방향의 길이 방향의 축을 우리가 롱기튜디널 액시스라고 하고 이제 뭐 이 단면이 대칭이면 이제 뭐 대칭축이 y축이 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대칭 단면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뭐 y축이 뭐 대칭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대칭축은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뉴트럴 액시스와 뉴트럴 서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커플 모멘트만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호 단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러한 단면에는 이제 세 가지의 응력이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고 이제 두 개의 전단 응력과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수직 응력을 이제 수직 응력도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압축 인장으로 이제 구별을 해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차피 모멘트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타우 xz da와 타우 xy da는 이제 0이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은 시그마 x da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도 결국은 이 전체 단면에 대해서 적분한 값은 결국 0이 되게 되지만 하지만 이제 어떤 시그마 x 값은 이제 0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시그마 x 값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제 굽힘 응력이 되겠고 이제 굽힘 응력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길이 값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길이 값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늘어나는 부분에는 인장 응력이 작용을 할 것이고 이제 줄어드는 부분에는 이제 압축 응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 단면의 전체에 걸쳐서는 이제 그러한 모든 미소임을 더한 값은 이제 0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일단 y축에 대한 모멘트는 일단 이쪽 그 수직 방향의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z 값을 곱해서 이제 미소 모멘트를 구하면 되는데 결국 최종 그 결과 모멘트가 결국은 이제 z축 방향의 모멘트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y-액시스에 대한 그 인테그랄 값은 0이 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이제 z축에 대한 것은 이제 리절턴트
그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모멘트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플러스 Z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므로 일단 모멘트는 이제 시그마 x DA가 힘이고 이제 곱하기 이제 Y를 곱해주면 되는데 방향이 지금 이제 이쪽이 플러스면 이렇게 회전을 해야 이제 현재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이제 시그마 x DA로 DA 곱하기 Y로 이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우리가 이제 위쪽 이 부분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를 생략을 하고 이제 적분한 값이 이제 M이 되게 될 것입니다. 순수 굽힘 상태에서 길이 방향의 변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에 그 굽힘 모멘트가 발생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보가 그 휘어졌고, 이때 이제 이 DE로 된 이 파란색으로 된 호를 우리가 이제 뉴트럴 서페이스라고 하고, 이때 이제 이 호의 그 뉴트럴 서페이스의 그 곡률 반경을 로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뉴트럴 서페이스로부터 이제 y만큼 떨어진 이제 jk 호에 대한 곡률 반경을 그 로 마이너스 y라고 하고, 이제 a와 b 사이의 각도를 이제 시타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뉴트럴 서페이스가 이루는 이제 호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 이제 L은 그 호의 길이 공식에 의해서 곡률 반경 로 곱하기 각도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이 점선으로 된 그 JK 호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 L'은 이제 로 마이너스 Y 곱하기 각도 시타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그 점선으로 된 부분에 이제 그 길이에서 이제 원래 그 이제 중립면에 대한 길이는 이제 변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원래 이 길이가 이제 원래 길이 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L'-L이 결국은 이제 이쪽 부분의 압축 변형량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델타는 그 L'-L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우리가 앞서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델타를 구하면 이제 마이너스 Y 시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위쪽 방향의 그 입실론 x는 이제 L분의 델타이고, 또한 L분의 델타에서 이제 델타가 마이너스 y 시타이고, L은 이제 로 시타이므로 이제 시타가 이제 약분이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입실론 x는 이제 마이너스 로분의 이제 y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대 변형률은 결국 이제 이 B점이나 B'점에서의 값이 이제 최대 변형률 값이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쪽만 먼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트랜스버스 섹션에 있어서 이쪽 부분이 이제 뉴트럴 엑시스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뉴트럴 엑시스로부터 이 최외곽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C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입실론 맥시멈은 이제 로분의 C가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입실론 맥시멈과 입실론 X 사이의 관계는, 입실론 X는 마이너스 C분의 Y의 이제 입실론 맥시멈으로 혹은 그 입실론 맥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결국 로분의 마이너스 Y가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곡률과 곡률 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수 굽힘 상태는 아니고,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제 외팔보의 하중 P가 P점에 작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보는 그 힘이 발생을 해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휘게 될 것이고, 이때 어떤 우리가 미소 부분을 이제 M1, M2로 잘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제 M1, M2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s라고 하고, 이제 그때의 그 곡선의 이제 곡률 반경을 ρ, 그리고 M1과 M2 사이의 각도를 이제 dθ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d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채꼴이 아니라 이제 호의 길이에 의해서 이제 ρ dθ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ρ는 이제 그 ds를 이제 θ로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곡률 반경을 이제 카파라고 하면, 이제 카파는 이제 로분의 1, 즉 이제 곡률과 곡률 반경은 서로 이제 역수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제 카파는 로분의 1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로가 그 ds dθ였으므로 따라서 이제 카파는 dθ d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미소한 그 거리로 그 ds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dx와 ds는 거의 동일한 값이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이제 곡률 카파는 이제 dθ dx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빔을 다룰 때는 이제 dθ ds보다는 다음에 공식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곡률의 부호는 이제 아래로 볼록일 때가 이제 플러스이고, 이제 위로 볼록일 때를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선형 탄성 제로의 쿠핌 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모멘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위쪽은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고, 이제 아래쪽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휘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은 늘어나고 위쪽은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 응력, 그리고 아래쪽은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먼저 우리가 이제 그 x축 방향에 대한 그 응력 시그마 x는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선형 탄성 재료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선형 탄성 계수 2 곱하기 이제 x축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x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우리가 입실론 x는 앞서 살펴본 대로 마이너스 로분의 y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로분의 2y가 되게 되고, 혹은 이제 우리가 곡률로 표현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2 카파 y가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어떤 이쪽 부분의 임의의 단면을 잘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단면에서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일단 이렇게 자르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고 인장 응력도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모멘트는 이제 어떤 미소 면적 dA에 대해서 이제 이쪽 그 임의의 단면 그 x축으로 이제 임의의 방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른 단면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결국 이제 어떤 그 단면을 잘라도 이제 그 응력값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쪽 왼쪽을 플러스 z 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위쪽이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제 응력이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되므로 이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시그마 YDA가 이제 D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단면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한 값이 결국은 이 모멘트 M과 같아져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M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제 면적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A로 표시를 했고, 이제 면적분 시그마 XYDA를 이제 면적분한 값이 이제 전체 커플 모멘트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다시 우리가 시그마 x에 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하면, 결국 그 모멘트 m은 이제 인테그랄 카파 2y 제곱 da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카파와 e는 이제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적분 y제곱 dA는 우리가 이제 그 단면 2차 모멘트의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관성 모멘트 i로 더 간략하게 표시를 하면 결국 m은 이제 카파 이 i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카파는 로분의 1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로분의 1은 이제 2i분의 m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이 그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모멘트 커베이처 이퀘이션이라고 하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i를 우리가 이제 플렉처럴 그 리지디티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휨 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카파는 EI분의 M을 우리가 앞서 이 공식에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카파 대신에 이제 EI분의 M을 대입을 해서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시그마 X는 마이너스 이제 관성 모멘트 I분의 이제 모멘트 곱하기 어떤 중립축으로부터 이제 거리값 Y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이 공식이 바로 그 일라스틱 프랙처가 아니고 이제 일라스틱 그 플렉셔 포뮬라라고 하고, 혹은 이제 일라스틱은 생략을 하고 이제 플렉셔 포뮬라라고 하고, 이제 굽힘 응력을 이제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최대 압축 응력은 이제 y 대신에 C1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인장 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좌표 축천상에 이제 이쪽이 원점이면 아래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C21을 대입을 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되어서 이제 플러스 i분의 mc2로 인장 응력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최대 응력을 구하라고 하면 어차피 m이나 i는 고정된 값이고 이제 C1, C2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므로 어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단면에 있어서는 C1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C1을 대입을 하면 그 값이 이제 최대 응력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최대 굽힘 응력이 되겠습니다. 모멘트 부호에 따른 곡률과 굽힘 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플러스 방향에 이제 밴딩 모멘트가 작용을 하면 곡률도 이제 파지티브 커베이처가 되게 되고, 즉 이제 아래 방향으로 그 이제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당연히 곡률은 플러스이고, 또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네가티브 밴딩 모멘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제 네가티브 커베이처가 되게 되고, 즉 이제 모멘트 부호와 이제 곡률 부호는 이제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 부분은 이제 모멘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응력의 그 분포 상태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휘기 때문에, 즉 이제 위쪽 부분에 그 이렇게 휘기 때문에 당연히 위쪽이 압축, 아래쪽이 인장이고,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멘트가 이제 작용을 하면 당연히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제 위가 인장, 아래가 압축 응력이 이제 발생을 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시그마 x는 마이너스 i분의 my에 의해서도 먼저 이제 플러스 모멘트가 작용하면 m은 플러스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y는 어차피 중립축에 대해서 이제 위로 가면 플러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로 이제 값을 대입을 하시면 이제 부호는 자동적으로 이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마이너스 모멘트가 작용하면 모멘트도 그대로 부호를 마이너스 m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어차피 이 공식에다가 이제 각각의 값들을 부호를 대입을 하면 이제 동일한 이 그림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응력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면 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계수는 이제 섹션 모듈러스라고 하고, 특히 우리가 어떤 이제 최대 압축 응력과 이제 최대 인장 응력을 이제 구할 때 이제 활용이 되는 그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떤 물체를 해석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최대 최소 그 응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어떤 보에 대한 단면 계수는 이제 여러 가지 보 형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형상에 따른 단면 계수를 모두 계산을 해서 이제 테이블로 정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무에서 활용을 할 때는 이제 테이블에서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면에 있어서 이제 이때는 이제 C2, C1, C2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이쪽 부분의 그 응력값과 이쪽 부분의 응력값이 다르게 분포를 하게 되게 되고, 우리가 먼저 이제 모멘트가 이제 플러스 모멘트가 작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이제 응력의 최대값을 시그마 1,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을 시그마 2라고 했을 때, 혹은 이제 만일에 그렇게 하면 이제 시그마 1이 압축 응력이 되게 될 것이고, 시그마 2는 이제 최대 인장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앞서 우리가 플렉셔 포뮬러에 의해서 이제 마이너스 i분의 my에서 이제 y 대신에 c1이 대입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c1분의 i를 우리가 s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단면에 대한 값으로 정의를 하고, 따라서 이제 s1은 우리가 c1분의 i로 정의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시그마 1만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마이너스 s1분의 m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뭐 그 C1을 우리가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i는 전체 그 단면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뭐 시그마 1이나 시그마 2나 동일한 값이지만, 이제 C1, C2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러한 단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도심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 만일에 Y축 대칭도 아니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가기는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도심을 구하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Y축 대칭 단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S1, S2라는 값이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Y축 대칭, Z축 대칭인 이러한 어떤 직사각 단면이라든지 이제 원형 단면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이제 단면 계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그 마이너스 i분의 my로 계산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래 같은 단면에는 우리가 단면 계수를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 공식보다는 마이너스 s분의 m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최대값은 이제 아래 위가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맥스는 이제 단면 계수 s분의 이제 최대 모멘트 m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대 모멘트 m도 우리가 그 빔에 있어서 이제 SFD와 BMD를 작성을 해서 이제 최대 모멘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모멘트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최대 응력을 보에 발생하는 이제 최대 굽힘 응력을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보에 있어서의 수직 응력은 이제 굽힘 응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맥스로 이제 간략하게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굽힘, 비틀림, 그리고 인장 압축, 그리고 전단 등의 여러 가지 복합 하중이 작용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재료육학에서 다루는 부재들은 아주 간단한 부재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계 설계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설계 책에서는 아마 이제 S가 뭐 Z로 표현이 된 책도 있을 건데,
어쨌든 뭐 S냐 Z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값이 가리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될 것이고, 이제 다음에 어떤 이런 사각 단면이나 이제 원형 단면에 대한 이제 I 값과 S 값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직사각 단면의 스틸 바에 이제 동일한 크기의 이제 굽힘 모멘트가 양 끝단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이 스틸 바의 단면의 치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단면 치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 모멘트에 의해서 이제 이 스틸바가 이제 항복점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이 굽힘 모멘트 M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항복 응력의 값은 이제 36 이제 그 사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I는 이제 12분의 BH 삼성에 의해서 이제 B는 0.8이고 H는 이제 2.5라고 보고,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이때 이제 M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플렉셔 포뮬라 혹은 이제 굽힘 응력 공식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는 I 마이너스 I분의 MC에 의해서, 이때 어차피 이제 X축, Z축 모두 대칭인 단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장 압축 응력의 값은 동일하므로 그냥 마이너스 부분을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제 M은 C분의 I 시그마 M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시그마 M은 결국 항복 응력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는 결국 킬로 푸사이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푸사이는 파운드 퍼 인치이므로 결국 킬로 파운드 퍼 인치 스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단위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어차피 이쪽 부분에 인치는 동일함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모멘트는 이제 30 킬로 파운드 인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이제 반원의 단면을 가진 이제 알루미늄 막대가 있을 때, 이제 막대를 구부렸을 때 이제 곡률 반경이 2.5m이고, 이제 이 아래쪽 평평한 면이 이제 곡률 반경의 중심을 향할 때, 즉 이제 곡률 반경의 중심을 향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평평한 쪽이 이제 압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탄성계수 값이 이제 다음의 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막대의 최대 인장 응력과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원에 대한 우리가 중립축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Y바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반원에 있어서의 Y바는 이제 3파이 4R이므로 이제 반지름이 12mm로 주어져 있으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093m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C 값은 이제 12 빼기 Y바를 해주면 이제 6.907mm가 되게 되고, 일단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은 게 복사가 되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 또한 이제 우리가 최대 변형률은 이제 로분의 C에 의해서 지금 Y 값과 C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C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C를 대입한 값이 최대 변형률이 되게 될 것이고, 어차피 로는 뭐 C나 Y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로를 그대로 대입을 하고, 어차피 문제에서도 이제 하나의 값만 주어졌으므로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2.7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그 3승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최대 응력은 이제 최대 변형률 곱하기 이제 탄성 계수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93.4MPa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평평한 부분에 대한 압축 응력은 이제 마이너스 C분의 그 Y바 그 시그마 M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즉 이제 이 공식은 우리가 앞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플렉시어 포뮬러에 의해서 M과 I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Y바와 C에 의해서 응력의 값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이제 어떤 비례식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최대 응력값에다가 곱해준 값이 결국 이제 그 압축 응력값이 되게 되고,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142.6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